예,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왕에 이렇게 좋은 자료집을 만드는 이 학술 발표회, 연구회 이런 곳이 없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신민호라는 그 도의원께서 굉장히 요즘 말로 개념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철학과 특히 독립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 같아서 저는 뵌 적도 없지만은 이 책을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댁에 가져가시면 어쩌면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PPT에 다 준비 못한 중간중간에 몇 페이지 잠깐 보실까 할 때 조금 보셔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월파 서민호의 해외 유학과 독립운동. 그래서 일제강점기 서민호 선생님이 몇 년생이시죠? 아시는 분? 1903년. 제가 더 잘 알죠. 예. 자, 일본, 미국, 덴마크 수학을 하셨어요. 지금도 일본 유학 쉽습니까? 바로 이웃 나라죠. 미국 유학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이게 없어서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예.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 1922년에서 1929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04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근데 많이 산실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이것을 의뢰를 받고 제가 와세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주최 측에서 와세다를 중심으로 한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약간 에피소드지만 1차에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와세다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미국과 덴마크가 들어왔어요. 사실 이 세 가지 분야는 되게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의 이 자료집에서 60쪽서부터 60페이지서부터 굉장히 제 133쪽까지 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이 나와서 여담처럼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선생님 원고가 많아서 책이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꼭 제 거 아니더라도 발표하신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해서 써주신 거니까 반드시 돌아가셔서 또 꼭 읽어주시고 자꾸자꾸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유학. 근데 거기서 뭘 배우고 이런 말씀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거 동경조선 유학생 학우회와 독립운동 짧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유학 북미 대한인 유학생 총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의 독립운동과 포함해서 민족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덴마크에 관련된 이 화면에서 왜 이렇게 이게 안 나올까? 화면에서 하나가 빠졌네. 세 개까지인데 아까 저분이 이걸 만들어주죠. 자, 일단 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덴마크 얘기는 좀 짧게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접니다. 제가 지난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그 와세다에 갔었어요. 제가 자주 자주 때문에 가는데요. 현재 요거는 이제 이 와세다를 세운 그 설립자의 그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이 나무 울창한 데서부터 이쪽서부터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강당이 있고 이게 와세다의 상징 건물입니다. 원래 여기 사람들이 있는 요 말뚝같이 박혀진 여기가 정문이에요. 교문 정문 자체가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보면 어마무시한 막 돌로 된 정문이 있는데 여기는 정문이 없어요. 일본 대학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여기가 정문이 어디야 이럴 정도로 누구나 갈 수 있고 와세다가 정문이고 이거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지하 한 4층까지 있는데 서민호 선생님이 당시에 다니던 어떤 1922년에 유학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의 자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서민호 선생님 이거를 다 자료하러 찾으러 갔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일로 갔었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문제 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거기 가서 다 파가지고 더 충실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서관 건물이고요. 와세다 대학은 특히 다른 대학과 달라서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래도 됐지만은 그 건물이 처음 질 때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건물이, 그리고 여긴 지금 싫지 않았지만 연극 그 회관이라든지 이런 기념관 아주 그 유서 깊은 데가 많거든요. 거기는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 도쿄에 가셔서 시간은 대신 한복판에 있는 거니까 신주쿠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이렇게 가시면은 또 우리 그 대한민국 유학생들이 그 기증한 종 있죠. 큰 종각 이런 것도 유학생들이 다 해가지고 한국 종도 막 입고 그런데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라 넘기겠습니다. 자, 1881년에 설립됐어요. 처음에는 동경 전문 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걸 그냥 와세다 학교 이렇게 불렀어요. 대학이 아니라. 그리고 1902년에 대학으로 승격됩니다. 요게 1885년쯤에 와세다 전문 학교 모습이에요. 이 앞에 논이죠. 예, 동경도 100년 전에 지금 도쿄라는 것은 아주 가운데 복판만 도쿄고 여긴 지금 현재 신주쿠 도쿄 도청이 있는 곳이지만 이 정도였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른 시기에 설립이 됐죠. 아이고 이게 지금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자, 유학 시기는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2번에 걸쳐서 일본을 가시잖아요. 11살 때 가서 13살 때 2년 만에 어머니 위독하다 그래서 오셨어요. 형님이 먼저 가서 계셨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나는 그래도 유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졸라서 그 기술에 보면 회고록에 보면 도쿄에 건너갑니다. 건너가셔가지고 조금 다니시다가 귀국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도일 시기가 대학 유학 시기예요. 이게 1922년 4월에서 1923년 12월 이렇게 2년 정도 정경학부. 그래서 당시에 와세다는 법률과 그 정치 경제 이런 부서가 이제 주된 그 학과였었어요. 이거는 저기 2024년에 14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게 2004년도에 그 100년사라고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고 당시에 그러니까 1922년에 대학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무슨 그 과목이 뭐였으며 뭐 어떤 거를 배웠으며 학점은 몇 학점 이런 게 여기에 소상히 써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다 담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와세다 지금 저기 여러분들이 서민호 선생님의 회고록 같은 거를 이제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책을 접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내가 와세다 대학 다니면서 어떤 독립운동을 했고 어떤 걸 뭘 했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세다 캠퍼스를 제가 이렇게 쭉 돌면서 서민호 선생님이 이 의자에 앉으셨을까? 저쪽에 앉으셔서 학교는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배우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했는데 서민호 선생님 회고록을 보면서 거기 보시면요 그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하다 수틀리면 작심 패게 돼요. 이 학생이나 뭘 패가 두드려 패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회고록에 쓰셨어요. 나는 그냥 얘네들을 완전히 그냥 죽이듯이 팼다 뭐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 딱 이게 나와요. 와세다 유학 시절에 서민호 선생 이런 말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서민호가 존경하는 두 교수님이 계셨어요. 당신이 거기에 언급한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제 강연 시간이면 누구냐고 이렇게 여쭤보겠는데 상품도 드리고 지금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러려면 이 두 교수님을 이해하려면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해보록에. 그 까닭이 요 빨간 부분인데, 우선 여러분이 메이지, 명치시대, 대정, 소화, 평성, 지금 영화시대입니다. 일본은 서기를 잘 안 써요. 일본에는 다 단기입니다. 서기를 아주 드물게 씁니다. 명치시대는 1868년, 1912년. 이때 특징은 근대화, 서구 따라잡기가 최고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치시대 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자들은 양산에 그 아주 딱 이렇게 서양 여자처럼 하고, 남자들은 신사복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서구 따라잡기, 모든 문물과 모든 것을 식민지 하는 것조차도. 그 다음에 이제 대정 시대인데, 저 시대에 서민호 선생님이 유학하신 거예요. 1922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미국 가셨지만, 요 시대는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인권 이런 게 얘기되던 시대예요. 요 이전 시대는 그 명치 시대라는 것은 그 제국주의의 냄새가 물씬 풍기듯 천황이 최고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약간 벗어나서 아니다. 인권이 최고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서민호 선생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화는 쇼와 시대 아시잖아요. 1926년에 45년 패전까지가 이제 소화 시대로 봐야 되고, 그 아들이 지금 평성, 해세, 그래서 박격구 지금 이제 레이와 시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서민호 선생님 바로 이 빨간 시대에 일본에 체류하셨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아까 그 두 교수는 요 글자가 저기 아베 이소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요 두 교수를 왜 그 존경하게 됐냐, 거기다 그렇게 쓰셨어. 나는 이 두 교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쓰셨어. 오해하시는 분들은 혹시,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이 누구를 존경한다는 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건 정말 순수한 마음을 보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의 교수가 아까 그 일본의 대정시대의 자유인권주의를 먼저 선도하신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은 평등하다. 무슨 천황이라 해서 최고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계급적 지배와 착취, 철폐 이런 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국주의 탈피한 민주주의, 제국주의라는 것은 천황 중심의 식민지 국가를 거느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천황의 반기를 먼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겠지만, 이런 강의실에서 이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유학생도 있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서민 학생도 여기에.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식민지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의문이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식민지 조선 출신의 피 끓는 청년 서민호가 오야마 이코의 사상을 저항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그 아까 다이쇼 시대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그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었고, 아베 이소와 오야마 이코 교수를 비롯해서 좀 더 있었지만, 특히 이 두 분을 꼭 집어서 난 이 두 분을 정말 존경한다.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뭘 해봐야겠다. 그렇게 한 역량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자료집에 조금 더 자세히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한 꼭지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개인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동경 조선 유학생 하구에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일본 유학생들의 최대 유학생 단체예요. 여기에 유학 가가지고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유학생이 아니다 할 만큼 이 단체가 대단한 단체였는데, 서민호 선생이 건너가기 전인 1912년에 이 단체가 만들어져요. 회원은 500명. 물론 자기가 학교가 다 뭐 메이지대학, 와세다 대학 뭐 이렇게 대학이 다르지만 여기에 가셨어. 그리고 이 대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19년 3월 1일 그 한국에서 김인현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일본의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잖아요. 이 유학생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단체가 중요한 단체인데,
조선 유학생 학우회니까 무슨 그냥 뭐 이렇게 친목단체가 실제적으로 친목회라는 이름의 단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독립운동 학우회 이렇게 쓰면 이거 잡혀갑니다. 여기가 지금 적국이에요. 적국. 예, 지금 우리들이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친목회 출신이 무슨 서울을 받냐 천만에 친목회를 위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 서민호 선생님이 학우의 회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어요. 책에도 없습니다. 서민호 선생님 이와 비슷한 4권의 책이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다 뒤져봐도 서민호 선생님이 단체 어디에 들어갔다는 게 안 나와요. 그게 나와야 이거를 서민호 선생님이 이 단체에 들어갔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 신한민보에서 찾아냈어요. 신한민보는 미국에서 만든 그 신문입니다.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의 기관지예요. 이 기관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국내에도 동아, 조선, 뭐 대한매일 이런 신문이 있었지만 유학생들의 움직임이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총독부에서 뭘 하고 거기서 만세운동했다 이런 걸 쉽게 써요. 조선인들이 그거 보고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 신한 미국 땅에서 보도가 됐어요. 이 1923년 3월 23일 기사에 이거 3.1절 기사가 나온 거죠. 지금처럼 카톡이나 뭐 타전도 할 수 없는 시대에 그래도 비교가 빨리 나왔어요. 여기서 서민호 선생님 얘기가 나옵니다. 3.1절 5주년 기념이 있었어요. 일본의 동경의 우에노 공원 되게 크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게 소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학우회 소속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자세한 것은 자료집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우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하나 자체가 논문 한 편 써야 될 정도예요. 학우회에서 서민호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은 연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른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을 찾은 기사예요. 이거는 동아일보 한국에서 나온 건데 그 서민호 선생님이 이게 스포츠에 막 그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하시고 당신이 내가 스포츠에 막 하게 된 이유는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스포츠를 다 섭렵하십니다. 사교까지 미국에서 사교까지 배우신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그것 때문에 훗날 이게 조금 안 좋게 되지 않았나 그런 언급도 어디 있으시지만 총, 사교, 승마, 뭐 레슬링, 권투, 때려눕히는 거 이런 거 다 하셨어요.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 1923년 7월 7일자에 야구 원정단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조선에서는 그나마 이 스포츠 비슷하게 해서 또 굉장히 희망이었는데요. 청소년들한테 야구도 하면서 독립운동, 저 형이 일본에서 유학하는 분인데 이게 나와서 야구도 한다. 이제 그런 꿈을 심어주신 분이죠. 여기에 서민호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 부분이 조선기독청년회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당시에 단체가 10여 개 있었어요. 제일 큰 게 아까 동경조선 학우회 그게 제일 컸었고 요 단체도 기독교 단체로 엄청 큰 단체예요. 지금 YMCA 지금 일본에 가시면은 스위도 가실 YMCA 이빨 독립 선언터 비석이 있잖아요. 원래 그 건물은 좀 거기서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현재는 거기 이제 가게 되고 지금도 해마다 이빨 독립 거기서 기념식이 있죠. 이 YMCA 기독 청년의 회원 소속이었어요. 이 야구부가. 그래서 요 부분도 요 단 기사 요 하나예요. 아까도 그 학우의 기사도 그거 하나 그래서 더 이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독립운동 최대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우회 거기에 기관지 그럼 그 학생들이 거기다가 이제 이런 잡지를 만들게 돼요. 그 이름이 학지광. 그래서 이게 1930년에 이제 폐간이 되지만 여기에 이 잡지가 지금 영인본이 한국에 좀 돌아다니고 중앙도서관이나 국외도서관에 있어야 되는데 영인본이 어떤 건 있는데 하필 1922년에서 24년본이 없어. 서민호 선생님이
예, 거기 계실 때 여기다 혹시 투고하셨나 기고하셨나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요. 예, 학지광도 그래서 학지광에 대한 논문들은 조금 몇 편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뭐 그 문학적인 거 뭐 이렇게 좀 갈래가 달라가지고 일단 서민호 선생님이 어떤 글이라도 기고하신 게 있나를 살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세다 대학에서 그 학보를 만들었어요. 와세다 학보. 이게 1897년부터 1946년까지 와세다 학보가 있는데 여기 또 지금 이거는 국내에 없습니다. 와세다 학보가. 이거는 와세다 대학 그 수장고에 가야 돼요. 그 제가 거기 가야 돼요. 이거 지금 숙제로 남겨놓고 있어요. 여기도 유학 시절에 어떤 그 학생들의 동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뒤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그 일본 유학 시절입니다. 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1924년 4월에 이제 그때는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가시게 되고요. 1929년 7월 덴마크에 3월에 가셔서 덴마크에서 100일 동안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귀국하시기 전에 뭐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만주나 이런 데 돌고 1929년 7월에 귀국하실 때까지 5년입니다. 그래서 유학은 어렸을 때 11살 때 가신 거를 합하면 9년이요. 그걸 빼고 청년기에 가신 거를 7년이 됩니다. 맨 처음에 건너가셔서 영어도 물론 하셨지만 어학연수 하게 됩니다. 메리아 대학이라는 데서 1년 어학연수. 두 번째는 오하이오주의 웨슬리언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역사학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뉴욕에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 요게 이제 조금 시내죠. 조금 시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뉴욕인데,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뉴욕에 나오면서부터 그 진짜 그 미국 유학생 단체 최고 단체인 이제 유학생 단체에 요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회고 전에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이렇게 시골에 와 있는데 오하이오주만 해도 약간의 이제 웨슬리언 대학이 오하이오주라 약간 좀 뉴욕에서 좀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유학생이 뭐 교통편도 없고 거기 가서 영어는 영어 뭐는 뭐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뭔가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그런 말씀을 쓰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 대학원에 나오면서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 유학생 최대 단체인 북미 대한인 유학생 총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분은 가셔서 최대 단체에 들어가셔서 이게 조그만 뭐 이런 데 아니라 최대 단체 가가지고 그냥 살짝 뭐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아까도 그 동경 하구의 조도전이라고 그 와세다에 나온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잡혀가신 그런 기사가 나오듯이 여기도 이제 여기서도 활약하십니다. 여기 동그라미 네모 표시한 게 서민호 선생님. 멀리 보셔도 인상착이 있으시죠? 이게 동아일보에 그 나왔는데 그 동아일보는 그 흑백이니까 사진이 시꺼멓게 나와요. 신한민보에 나오는데 시꺼멓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올해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어요. 대한인 국민회에서 미주 지역 책이 저한테 날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선명한 사진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 선명한 사진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저만 가지고 있어요. 아직 한국의 국회의원들 아직 배급이 안 돼 있어요. 서민호 선생님 선명한 모습. 그리고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 이름은 제가 여기 자료집에다가 다 써놨어요. 첫 줄에 누구누구 이렇게. 그렇게 밝힌 것도 지금 대한민국민에서 만든 책이 이 책이 지금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쟁쟁한 사람들과 함께 서민호 선생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서민호 선생님이 그러면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하셔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논문 한 편 남아있고 뭘 했는지 잘 몰라요. 무슨 단체에서 무슨 독립운동 하셨는지
나오고 북미 유학생, 아까 그 유학생 단체가 있었는데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중부 대회, 유학생들이 동부 학생 대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전라권 무슨 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자료집에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저만 바라보고 계시면 졸리고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요 말씀드리는 페이지를 한번 103쪽입니다. 103페이지는 얼른 잠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02쪽에서 103쪽이 서민호 북미 유학생 중부대회 참석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학생들이 2박 3일로 전국 우리나라 이 남한이나 북한 크기가 아니잖아요. 미국 땅이 그냥 어마무시하잖아요. 중부대회라고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박 3일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는가가 다 남아있어요. 예, 물론 아까 신문에는 안 남아있지만요. 103쪽에 보시면 103쪽의 그 중간에 보면은 이어 오후 1시 반부터 다음과 같은 안건 일정이 잡혀있다. 1. 임시정부 공고치. 두 번째 구미위원부 문제. 3번 당정조 해치. 또 오후 7시부터는 표면운동 문제, 민족사회주의의 조화 문제, 전후 문제, 뭐 하여튼 이렇게 보면요, 약간 뒤에는 선교 문제 뭐 이런 것처럼 위장하지만 거의 이거 학생들이요,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예, 굉장한 그 자료입니다. 예, 이런데 참석을 2번이나 하셨다는 거. 한 번은 1927년 5월 26일 날, 그리고 한 번은 1928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6월 7일 날. 여기 이런 이건 당시에 1928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읽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외태할 때 대 이렇게 써요. 대. 이게 정말 무슨 영어 읽기보다 더 힘들어요. 영어 읽기보다. 개회사 그러면 지금 개회사인데 여기는 이 쓰지도 않는 한자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1933년 맞춤법에 의해서 우리가 쓰니까 뭐 알아놓지만 이거 여러분 1928년에 읽기 어려워요. 제가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 안 치시네. 박수를 치는 이유는 선생님들을 위한 거예요. 손바닥을 이렇게 딱 마주치면 그냥 치는 게 이 공간 생기는 게 아니라 두 개 딱 마주치게 치면은 몸에 엄청난 그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한번 쳐보시죠. 네, 저기 선생님 에너지 멋지십니다.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분들의 잡지가 있어요. 이분들은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냥 회의하고서 끝나버리면 끝이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저런 일을 하셨구나. 그죠? 이순신이 싸움만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난중일기를 남겼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도 그걸 꺼내서 영화도 만들고 논문도 쓰고 애들을 위한 책도 넣고 이게 기록이 엄청 중요해요. 이거를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게 지금 100페이지짜리고 200페이지에 수두룩합니다. 거기서 지금 서민옥 선생님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악랄한 일제 검사로 지금 엄청 악랄합니다. 당시에 조선인 잡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었죠. 그래서 입장에서 설민신부는 치안방해 신문으로 하루속히 배관되도록 방해하고 싶었을 것이다. 방해했어요. 그리고 말이 순화해서 치안 방해지 요거는 완전히 요 시차의 요 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1신문을 많이는 못 갔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전에 아까 우라키라든지 학지광이라는 잡지는 조금 연구가 조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못하시면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 아들, 따님께서 국사, 역사 하시면서 논문 주제를 뭘로 삼을지 몰라 그러면 그래 그럼 3.1신문 그런 거 안 돼 있다더라. 그거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월파 선생을 추모하는 글이 있어요. 예, 여기 제가 그 책에는 써 있습니다. 거기에 3.1 신보에 서민호 선생 기고문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김양수라는 아주 절친이 계세요. 선배님인데 김도연 이런 절친들이 계세요. 와세다하고 미국 유학을 같이 하신 분이야. 서민호 선생보다는 뭐 10살 안팎 이렇게 선배님이신데 그분의 아드님인 김용각 선생님 이런 글을 썼어요. 월파 선생도 추도 그 글에 월파 선생도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나의 기억이 틀림이 없다면 일제가 미두 쌀 그거 해갔잖아요. 통하여 한국 사람을 다 망하게 하고 착취를 자행한다는 월파 선생의 글이 실려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학교 2, 3학년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읽어드리는 것을 당신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그게 3.1 신보에 나왔던 글이다라고 김용갑 선생님의 당신이 그 서민호 돌아가시고 그 추동문에서 그 글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밝혀놨는데 그거를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3.1 신보에서 서민호 선생님 글을 당신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쭉 그 쌀을 저기 착취해갔다 그걸 읽어줬다는 걸 어린 마음에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3.1 신보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3.1 신보도 있어야지 우리가 검토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덴마크 그거를 하면서 마칠게요. 덴마크 협동조합을 이제 왜 가게 됐냐? 서민호 선생은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논문을 뭘 썼냐? 덴마크의 농민 고등학교 제도와 협동조합 운동 이런 걸로 논문을 쓰셨어요. 석사 학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덴마크로 건너가셔서 이 협동조합을 체험하셨어. 100일 동안.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덴마크 쪽에 이렇게 편지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1929년에 3월에 이 서민호라는 사람이 거기 덴마크에 가서 뭐 협동조합 체험했다는데 이분의 좀 행적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덴마크 농림부 장관 이렇게 보내면 그 애가 검토해가지고 해당 부서 보낼 거 아니야. 100년 전이지만 다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보내줄 텐데 그리고 직접 어떤 제가 보니까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학하는 유학생 자제분한테요. 그 서민호 선생님 자료 좀 찾아봐라. 절대 그 학생이 현장에 가서 뭘 찾기는 어려워요. 공문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담당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지. 시간을 두고. 바빠 죽겠는데 콜롬비아 대학 여기 창구에 와가지고 어떤 한국 유학생이 와서 저기 영어로 1929년도에 서민호라는 한국의 조선인 학생 자료 주세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기다려. 그러고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한 달을 주든지 뭐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건 100년 전 거는요. 종이가 안 좋아서 우리들이 손으로 이렇게 못 만집니다. 그이들이 장갑 끼고 해요. 아까 와세다 학보 같은 게 1946년본이 하나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가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청해가지고 책 한 권이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쟁반에 나옵니다. 그 쟁반에 나오면서 장갑을 끼라고 나와요. 장갑을. 그거 넘길 때 잘 넘기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건 1946년 거라 도움이 안 돼서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려고 말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에다가 콜롬비아 대학 총장님 이래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서민호는 이런 분이다 사진도 몇 개 붙여가지고 이때 당시 이렇게 했다는데 자료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이쪽에도 기념사업 해가지고 도장도 빨간 거 좀 몇 개 찍고 이래가지고 보내야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건가 보네. 그래가지고 담당자 와봐 이거 좀 찾아가지고 답변해라 이래야지 뭘 받을 수 있어요. 와세다도 똑같아요. 제가 와세다 창구에 가게 해주시겠어요? 천만에. 제 자료에 보시면 서민호 선생님의 그 재학 당시 재적 증명서를 떼고 싶은데 개인한테 안 줍니다. 후손의 위임장이 있어요. 제가 후손 찾는데 한 달. 후손한테
했지만 우리가 첫째 재적 증명서나 이런 걸 확보해 놓고 당시에 자료가 있으면 모두 부탁합니다 해야 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받으면은 기념사업에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감사장 일본어는 일본어로, 미국은 영어로 써가지고 빨간 도장을 쾅쾅쾅쾅 찍고 감사장 해가지고 서민호 선생님이 한국어 책이라도 4권 보내면서 한국인 유학생도 있고 이 미국 사람들도 한국어 배우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읽으세요 이렇게 보내고 이래야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야 연구가 되는 거예요. 덴마크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농민 고등학교를 왜 그러면 미국까지 가서 덴마크를 연구하셨을까? 왜? 아까 우리 이강래 부총장님께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따 자장을 맡으신 제 거에 답이 있어요. 이분이 덴마크에 대한 것을 한국에서부터 또는 일본에 있을 때 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잖아요. 우리는 토지를 다 뺏겼어요. 1910년에. 그리고 다 소작농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914년에 그 토지조사 해가지고 토지 다 뺏고 소작농으로 떨어져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뭉쳐야 산다가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라도 덴마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10년, 20년에 덴마크 견학을 가게 되고 한국 신문에도 그게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손민호 선생님은 좀 엘리트였으니까 익히셨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조선의 그 경제를 부흥시키고 조선인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썼어요. 그리고 송명학교 그 말씀하시잖아요. 송명학교 인수할 때 그것을 덴마크 농민학교로 키워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셨었어요. 왜 못했냐? 일제 감시도 심했을 뿐더러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잡혀가셔가지고 한국연구소로 가는 바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죠. 그렇게 안 하셨으면 덴마크식으로 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한국의 그 보이지 않는 점조직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협동이죠. 그걸 했었을 텐데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게 엄청난 소득이에요. 뭐냐면은 미국 뉴욕에서 산업이라는 잡지를, 이거는 저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서민호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산업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제가 거기 소개했는데 창간 후에 1930년에 창간했어요. 서민호 선생님 1929년에 귀국했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서민호 선생님이 그럼 귀국했는데 원고를 어떻게 하고 여기서 팩스로 보냈나?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서민호가 쓴 그때는 정말이라고 그랬어요. 한자어로. 덴마크라고 안 하고 정말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공동조합 운동의 역량 및 신용금융 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내용의 이 논문을 산업이라는 잡지에다가 주고 오신 거야. 주고. 귀국하기 전에 이 논문을 거기다 주고 29년에 미국을 출발하기 전에 이 논문이 창간되면 요걸 실으시오 하고 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이 1929년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어떻게 30년에 실렸는가 이 멍청한 고민을 풀려고 또 며칠을 고민한 거예요. 이게 확신이 안 나면 어떻게 논문에 실겠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 드릴 수가 없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책을 한 군데 더 보고 싶어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94쪽과 95쪽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표 1 서민호와 유학시기 동지들 94쪽과 95쪽 서민호와 유학시기 동지들이 나와요. 1882년에서 1940년. 그때나 지금이나 동지가 중요한 건 다 아시죠? 동지 아니면 하기 어려워요. 혼자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이건 제가 표로 작성한 거예요. 어디 나온 게 아니고. 그럼 이분들이 친한 사람이지 어떻게 하냐? 서민호 선생님 회고전을 10번을 읽으면 요 사람들하고 친하다. 요거를 정자로 표 5개씩 만들어가면서 횟수 나온 사람을 골라서 이분들이 친한 분이었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작성을 한 거고 그냥 작성한 게 아니라 기존에 나온 것들도 또 어떤 표가 하나 딱 정리된 게 없어요. 여러 표를 넣고 작성했는데
95쪽에 331 위에서 두 번째 서민호 나오죠. 이분이 출생이 경북으로 돼 있어. 이 사람은 언제 경북에 가서 출생해요? 예? 그리고 그 베리아는 이제 초기 도착했던 학교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여기 왜 지금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표에 나온 것들을 제가 그 서민호 선생님 동지라고 확인되는 요 사람은 동지다 그런 사람만 제가 여기다 따로 표를 만든 거야. 이거는 1번서부터 821명까지 표가 또 있어. 이런 표를 만든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도 계속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에 77에 이 최병현의 그 최병현의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뉴욕 한인교회 70년 사란 책이 있어요. 그것도 국회 도서관 한 권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제일 뒤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임명록이 나와요. 거기 임명록을 제가 옮긴 건데 경북으로 돼 있어.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자료에 뭐가 틀렸는지 없는지 그 친구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분 거를 갖다가 다른 분이 표 만들 때 또 경북으로 써. 계속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 고치더라도 뉴욕 한인교회가 지금 있으니 훗날이라도 편지를 써서 이 책도 하나 넣어주고 이래저래 해서 이게 틀렸으니까 훗날 다시 쓰거들라 고치시오 이런 걸 해야 고쳐집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경북 인물이에요. 예,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칠게요. 예, 빨리 맞춰 그러시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늘었습니다. 더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잠깐만요. 그 120쪽에 보세요. 이게 이제 120쪽에 이거는 이제 그 덴마크 얘기예요. 그래서 서민호가 꿈꾼 덴마크 농촌 모델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 인식. 이게 뭐 나는 이랬다 그런 게 나오는 데는 없어요. 제가 이 책 저 책 이 기록 저 기록을 보면서 요 시대에 요런 물결이 있어서 서민호 같은 분은 이거를 딱 알아차리고 한국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보다 먼저 덴마크 덴마크 마을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한자처럼 안성시라고 써있는 그 안조지 마을이 있는데 아주 덴마크 마을이야. 일본은 또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네덜란드 마을, 완전 네덜란드 촌을 만들었잖아요. 나가사키에 이런 거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일본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요게 농촌이 살 길이다라고 머릿속에 그리셨던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엔 자료 같은 거 많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덴마크를 본격적으로 한국에 가서 아버지가 있는 그 송명 학교도 있고 뭐 땅도 있으니까 여기다 내가 한번 해버리라 그런 꿈을 가지시고 논문을 쓰시고 간 김에 덴마크에 직접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체험을 하신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쓰신 거예요. 여기 여기다 쓰셔서 그 잡지에, 산업이라는 잡지에 나온 거예요. 저게 지금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서민호 선생님 쓴 건지 몰랐던 거예요.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서민호 선생님 거다요 제가 처음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신 김에 123쪽에 보시면 123쪽 거기에 정말 뭐야? 그때 정말이 아니에요. 한자로 정말 이게 네덜란드 덴마크였다니까. 그러니까 정말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 정말 공동조합 운동의 역량 및 신용, 금융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내용, 서민호 이렇게 보셨을 때 요건 한국에서 우리 서민호 선생님 책에도 나오고 우리 박병수 선생님이 되게 잘 하셨는데 이거 산업에 나왔던 서민호 선생님 글이에요라고 제가 보고 이거예요 했던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잡지가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됐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재미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철학적 마인드 그게 있으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지 뭐. 전혀 이 얘기 다릅니다. 이로써 1920년대 서민호의 해외 유학 곧 일본, 미국, 덴마크에서의 삶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그것도 국내도 아닌 해외의 자료를 입수하기가 현재도 어려워요. 쉽지 않았다. 향후 부족한 자료들을 모두 입수하여 월파 서민호의 해외 유학 시기 활동 연구를 보완할 필요를 느꼈다. 참고로 아래 관련 자료 입수를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확보해 주길 제안한다. 첫 번째, 와세다 대학 및 미국 웨슬리안 대학, 콜롬비아 대학원의 재학 증명서를 공식으로 요청을 하셔서 그 콜롬비아 대학원장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 1번 와세다 대학 총장 이렇게 보내면 다 제 학적과로 넘어가. 그게 아주 또 성실히 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논문과 이게 맞지 않는 시기적으로 한참 후에 온다 그래가지고 또 후손도 못 찾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각 학생 단체가 발행한 기간지 학우회, 일본의 유학생 최고 단체, 그 학우회가 발행한 학지광이란 잡지 영인본이라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세다 학보, 그 다음에 우라키 이런 잡지를 일단 비치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거기다 기고한 게 있는지, 또 3.1신고 이런 건 도대체 연구도 안 되네. 연구도. 그래서 분명히 3.1신고는 아까 김용갑 선생, 김양수 선생님 아드님이신 김용갑 선생님이 그래도 3.1신고에 서민호 선생님이 일본의 쌀, 미도, 쌀 착취했던 그 기사를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읽어준 걸 내가 들었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기본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읽어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지. 먹어봐야 짠지 신지 알지. 먹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이 하기 어려워요. 이 기념사업의 차원에서 확보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다. 이 연구자가 이거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족 하나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가 아니고 완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꼭 읽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